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서로만을 의지하는 딩크족으로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평온하고 안온한 그들의 일상을 보며 많은 이는 이를 이상적인 삶이라 칭송했고 인생의 승리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껍데기 아래에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어느 날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든 진실. 4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또 다른 가정이 있었고 이미 손주까지 둔 3대 동당 산달 동탄의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남편이 정교하게 설계한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절망 끝에서 시작된 그녀의 반격은 차갑고도 치밀했습니다. 오늘 강양인생도에서는 지혜로운 한 여성이 배신을 딛고 어떻게 진정한 자유와 독립을 쟁취했는지 그 뜨거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한미숙입니다. 올해 60살이 되었고 남편 박상훈과 결혼한 지는 어느덧 4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약속하던 그 시절만 해도 제 인생에 이토록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운명처럼 만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풍파를 겪어온 지금도 그와 처음 시작하던 날들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저는 부산의 유복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넉넉한 환경 속에서도 저에게 가업을 이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여성이 가정 안에서 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사업과 꿈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졸업 후 많은 친구가 부모님의 회사를 물려받을 때 저는 평범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대견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론 적당한 배필을 만나 정착하기를 늘 바라셨죠. 결혼을 서두르지 않던 제 앞에 나타난 남자가 바로 박상훈이었습니다. 상훈 씨는 전라남도 완도의 가난한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제가 봐온 세련된 도시 남자들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투박하지만 지지 않으려는 근성이 있었고 말수는 적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진솔함과 우직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차 그에게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실한 업무 태도가 좋았고 제가 곤란할 때마다 묵묵히 도와주는 모습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낸 지 반년쯤 되었을 때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진한 라떼 한 잔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지으셨는지, 그리고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독하게 공부하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배경은 화려하지 않지만 이 남자가 가진 책임감과 끈기라면 제 인생을 걸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배경 차이가 너무 크다며 우려하셨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배경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서울에서 작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와 소박한 정장을 차려입은 상훈 씨, 그의 눈동자에 담긴 깊은 애정을 보며 저는 제 평생을 이 남자에게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소박하고 행복했습니다. 화려한 저택은 없었지만 평범한 일상과 주말의 작은 여행,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우리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결혼 후 한참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신체적 조건상 임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내로서, 여자로서 남편에게 아이를 안겨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저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마다 상훈 씨는 저를 다독였습니다.
미수가 아이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둘만 서로 사랑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의 넓은 이해심에 저는 감동했고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 싶어 저는 제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운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 사이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정밀 검사 보고서를 손에 쥐었을 때 손이 떨리고 심장이 옛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상훈 씨에게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나 임신이 안 된대. 상훈 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미수가. 자책하지 마. 그 순간 저는 그가 아이보다 우리의 사랑을 소중히 여긴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긴 고민 끝에 우리는 딩크족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녀 문제로 서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결정 이후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상훈 씨는 저를 공주처럼 아꼈고 우리는 미래를 함께 설계하며 각자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커리어에서 승승장구했고 상훈 씨는 제 가업의 일부를 도와주며 회사에서 인정받는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은퇴를 맞이했을 때 저는 우리가 안온한 노후를 함께 보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의 서재 구석에서 낡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빛바랜 노란 표지 위에 흐릿한 필체. 호기심에 펼쳐본 그 노트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노트 초반에는 일상적인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제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유선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와 몰래 만나온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이와 오늘도 만났다. 마음이 깊어진다. 그리고 제 심장을 텄게 한 문장.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만큼 컸다. 미숙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선영이와 아이들이 나의 진짜 가족이다. 아이가 없다던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고 그 자식들이 장성해 결혼까지 해서 손주를 둔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제 앞에서 보여준 지극한 사랑과 딩크족으로서의 헌신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지위와 제 집안의 배경을 누리기 위해 저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했을 뿐 진짜 삶은 담장 너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미숙은 착한 여자지만 나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는 없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제가 그의 인생에서 그저 소모품이자 배역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배신감에 당장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멈췄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단 한 권의 노트로 부정당하는 고통 속에서 저는 더 깊은 진실을 떠올렸습니다. 20여 년 전 우리는 사실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평생 함구하기로 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미숙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남편 박상훈 씨에게 있습니다. 무정자증입니다. 임신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상훈 씨가 받을 충격을 걱정해 그 보고서를 숨겼습니다. 그가 아이는 상관없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고 그를 위해 평생 불임 여성이라는 딱지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다고요? 3대 동당의 꿈을 이뤘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즉, 그가 자신의 자식이라 믿고 온갖 정성을 다 바친 그 아이들은 사실 그의 핏줄이 아닐 가능성이 100%였습니다. 복수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서 발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가짜 완벽함을 무너뜨릴 가장 화려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65세 생일 잔치가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꽃들과 샹들리에 아래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모여 상훈 씨를 축하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훨씬 우아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상훈 씨의 생일을 맞아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제 신호에 따라 무대 뒤에서 유선영과 그녀의 두 아들, 그리고 손주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상훈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고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이분들은 박상훈 씨가 40년 동안 숨겨온 또 다른 가족입니다. 저와는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뒤로는 이들과 함께 3대 동당의 행복을 누려오셨더군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상훈 씨는 분노와 당혹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제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품 안에서 20년 전에 그 의료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훈 씨, 당신은 평생 내가 아이를 못 낳는 줄 알고 나를 가엾게 여기는 척했지. 아니, 사실은 당신이 무정자증이야. 당신은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자식일까? 호텔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선영의 얼굴은 사백안이 되었고 상훈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올린 그의 가짜 왕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박상훈, 당신은 평생 거짓 속에 살았고 결국 남의 자식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친 꼴이 됐네. 축하해. 당신의 완벽한 인생이 끝난 걸. 그 길로 저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이토록 상쾌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상훈 씨는 무릎을 꿇고 빌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죽은 감정은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어떤 위자료보다 값진 자유를 얻어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박상훈의 아내 한미숙이 아닌 독립된 인간 한미숙으로 말입니다. 저는 제 재산을 정리하여 가정폭력이나 결혼 생활에서 배신당한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다시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볼 때마다 제 영혼도 치유됨을 느꼈습니다. 저는 홀로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배낭 하나를 메고 파리의 골목과 로마의 광장을 걸으며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운전대는 온전히 제가 쥐고 있습니다. 40년의 기만은 아픈 상처였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지금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지혜롭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이제 제 뒤로 물러났고 제 앞에는 눈부신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데 있다는 것을요. 한미숙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만과 배신 앞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굴욕적인 인내일까요? 아니면 당당한 홀로서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